주아롱쌤 책 읽는 시간입니다. 오늘도 모건 하우즐과 함께 돈을 잃지 않는 방법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건 돈을 버는 것도 중요한데 돈을 어떻게 하면 덜 잃어버릴까, 내가 모아놓은 돈을 어떻게 하면 지킬 수 있을까 하는 방법인 것 같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오늘 또 현명한 이야기를 들려주고 있는데요. 돈을 잃지 않는 방법, 매력적인 허구 스토리가 강력한 이유에 대해서 오늘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책 내용 바로 살펴보도록 할게요. 매력적인 호구와 스토리는 왜 통계보다 강력한가? 지구에 파견된 외계인이 있다. 그의 임무는 우리 경제를 예의주시하는 것인데 뉴욕 상공을 배회하며 2007년에서 2009년 사이 경제 규모와 변화를 평가하려고 한다. 2007년 새해 전야에 그는 타임스퀘어 상공을 맴돈다. 수백만 명의 행복한 인파 주위로 휘황찬란한 조명, 거대한 광고판, TV 카메라들이 보인다. 2009년 새해 전야에 다시 타임스퀘어를 찾는다. 수만 명의 행복한 인파 주위로 휘황찬란한 조명과 거대한 광고판, TV 카메라들이 보인다. 똑같아 보인다. 그는 무슨 차이가 있는지 알 수 없다. 뉴욕 곳곳에 거의 같은 수의 인파가 떠밀려 가고 떠밀려 온다. 그들 주위의 빌딩도 같은 수고, 그 안에 들어있는 책상도 컴퓨터도 같은 수고, 연결된 인터넷도 같은 수다. 도시 밖에는 같은 수의 공장과 창고가 똑같은 고속도로로 연결되어 있고 같은 수의 트럭들이 달리고 있다. 땅으로 좀 더 가까이 내려와 보니 같은 수의 대학에서 같은 주제를 가르치며 같은 수의 사람들에게 똑같은 학위를 나눠주고 있다. 획기적인 아이디어를 보호하는 특허도 같은 수다. 그는 기술이 발전한 것을 눈치챈다. 2009년에 모든 사람이 들고 다니는 스마트폰이 2007년에는 없었다. 컴퓨터도 좀 더 빨라졌다. 의술도 더 좋아졌다. 자동차 연비도 개선됐다. 태양광 기술과 수압 파쇄 기술도 발전했다. 소셜미디어가 기하급수적으로 성장했다. 나라 곳곳을 비행해도 같은 것이 보인다. 지구 곳곳을 비행해도 역시나 똑같다. 경제는 거의 같은 형편이고 어쩌면 2009년이 2007년보다 더 좋아진 것 같다고 결론 내린다. 그러다가 숫자를 살펴본다. 2009년 미국의 가계가 2007년보다 16조 달러나 가난해졌다는 사실에 그는 충격을 받는다. 미국의 실업자 수가 1,000만 명이나 늘어난 사실을 접하고 입이 떡 벌어진다. 설마 하고 의심하던 찰나 주식시장의 가치가 2년 전에 절반에 불과하다는 것을 알게 된다. 경제 잠재력에 대한 사람들의 예측이 이처럼 곤두박질 쳤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는다. 이해가 안 가는군. 그가 말했다. 도시들도 봤고 공장들도 봤어. 당신들은 똑같은 지식, 똑같은 도구, 똑같은 생각을 갖고 있어. 아무것도 바뀌지 않았다고. 그런데 왜 더 가난해진 거야? 왜 더 비관적이 된 거야? 2007년과 2009년 사이에 외계인이 볼 수 없었던 차이가 하나 있다. 바로 경제에 관해 우리가 스스로에게 들려주는 이야기다. 2007년 우리는 주택 가격 안정과 은행가들의 신중함, 금융시장의 정확한 리스크 평가 능력에 관한 이야기를 했다. 그러나 2009년에는 더 이상 그 이야기를 믿지 않았다. 변한 것은 그것뿐이었다. 하지만 그게 세상의 모든 차이를 낳았다. 주택가격이 계속 상승할 거라는 내러티브가 한번 깨지자 주택담보대출 미상환율이 상승했고 은행은 돈을 잃었으며 다른 사업체에게 빌려주는 대출금을 줄였다. 이는 정리해고로 이어졌고 그러자 소비가 줄었고 이는 다시 더 많은 해고로 이어졌다. 새로운 내러티브를 고수한다는 점 외에 2009년의 부와 성장 여력은 2007년과 똑같거나 아니면 더 컸다. 그런데도 경제는 80년 만에 최악의 타격을 받았다. 이는 예컨대 1945년 독일과는 다른 상황이다. 당시 독일은 제조 기반이 깡그리 사라졌다. 2000년대 일본과도 달랐다. 당시 일본은 생산 가능 인구가 줄어들고 있었다. 이는 눈에 보이는 경제적 손실이다. 2009년에 우리는 스스로에게 내러티브 손실을 입혔고 그 결과는 끔찍했다. 존재하는 가장 강력한 경제적 힘 중 하나였다. 경제나 사업, 투자, 커리어의 성장을 생각할 때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것들을 먼저 생각한다. 얼마나 많은 것을 갖고 있고 무엇을 할 수 있는가 하고 말이다. 그러나 눈에 보이지 않는 스토리는 다른 것들과는 비교도 안 될 만큼 강력한 힘을 경제에 미친다. 스토리는 경제적 유형적 부분이 작동할 수 있게 하는 연료 내지는 우리의 능력을 억제하는 브레이크와 같다.
스토리가 좌우하는 세상에서 개인이 돈을 관리할 때 염두에 두어야 할 사항이 두 가지가 있다. 첫 번째, 무언가가 사실이기를 간절히 바랄수록 그게 사실일 확률을 과대평가하는 스토리를 믿을 가능성이 커진다. 당신 인생에서 가장 행복했던 날은 언제인가? 다큐멘터리 영원히 사는 법에서 100살이 넘은 부인에게 무심코 이런 질문을 하자 그녀는 놀라운 대답을 내놓았다. 휴전 기념일이요. 1918년 제1차 세계대전을 끝낸 휴전 협정을 가리킨 것이다. 왜요? 프로듀서가 물었다. 다시는 전쟁이 없을 거라 생각했으니까요. 하지만 21년 뒤 제2차 세계대전이 일어나 7,500만 명이 죽었다. 인생에는 우리가 사실이길 간절히 바라기 때문에 사실이라고 믿는 것들이 많이 있다. 나는 그런 것들을 매력적인 허구라고 부른다. 매력적인 허구는 우리가 돈을 생각하는 방식에 큰 영향을 미친다. 특히 투자와 경제에 관해서 말이다. 당신은 똑똑하다. 해결책을 찾고 싶다. 하지만 통제할 수 있는 부분은 한정적이고 중대한 사안이 걸려있다. 바로 이럴 때 매력적인 허구가 발생한다. 매력적인 허구는 아주 강력해서 거의 아무 것이나 믿게 만든다. 간단한 예를 하나 보자. 알리 하자지라는 사람의 아들이 아팠다. 예멘인들이 모여 사는 그의 동네 사람들이 민간요법을 하나 제안했다. 아들의 가슴에 불타는 꼬챙이 끝을 밀어 넣어 병이 몸 밖으로 빠져나오게 하자는 것이다. 이 방법을 쓴 후 하자지는 뉴욕타임즈에서 다음과 같이 말했다. 돈은 없고 아들이 아프면 뭐라도 믿게 되죠. 제대로 된 의료기술이 나오기 수천 년 전부터 다양한 치료법이 있었다. 세균이 발견되고 과학적 방법이 나오기 전에 피 뽑기, 굶기기, 몸에 구멍을 뚫어서 악마를 빼내기 등 아무 효과는 없고 죽음을 재촉하는 방법을 사용했다. 미친 것처럼 보인다. 하지만 간절히 필요한데 좋은 해결책이 보이지 않거나 이용할 수 없는 형편이라면 저항이 가장 적은 길은 하자지의 추론을 따르는 것이다. 아무거라도 믿어보는 것, 그저 아무거나 시도해보는 것이 아니라 믿는 것이다. 런던 대역병의 연대기를 썼던 영국의 소설가 데니얼 디포는 1722년에 다음과 같이 말했다. 사람들은 이전에 그 어느 때보다 예언과 점성술적 주술, 어리석은 미신에 중독됐다. 달력을 보고 소스라치게 놀랐다. 주택의 기둥과 거리 모퉁이에는 자신에게 치료책이 있다고 자신을 찾아오라는 의사나 무식한 자들의 광고 전단이 덕지덕지 붙어 있었다. 그런 전단은 보통 다음과 같은 과장된 문구로 시작했다. 틀림없는 역병 예방약, 감염을 막아주는 확실한 보존제, 공기오염을 막아주는 특효 약물. 역병으로 18개월 만에 런던 시민의 4분의 1이 죽었다. 이 정도로 큰 위험이라면 뭐라도 믿을 것이다. 그렇다면 이번에는 똑같이 정보가 제한적이고 중대한 사안이 걸렸을 때 우리의 금융 의사 결정에 어떤 영향을 주게 될지 생각해보자. 별로 성공한 이력도 없는 TV 투자 해설에 사람들은 왜 귀를 기울이는 걸까? 투자에 걸린 것이 워낙 큰 이유도 일부 있다. 주식 몇 가지만 잘 고르면 큰 노력을 기울이지 않고도 부자가 될 수 있다. 누군가의 예측이 현실이 될 확률이 1%만 있더라도 그리고 그게 현실이 될 경우 내 인생이 바뀐다면 관심을 기울이는 것은 미친 짓이 아니다. 혹시 모르지 않는가? 금융에 관한 의견은 너무 많기 때문에 모두 따를 수는 없다. 따라서 어느 한 전략을 택하거나 어느 한쪽 편을 들게 되고 그렇게 되면 당신은 금전적으로 뿐만 아니라 정신적으로도 그쪽 편에 서서 투자하게 된다. 어느 주식이 10배 오르기를 바란다면 그쪽이 당신이 택한 물이다. 어느 경제 정책이 극심한 인플레이션을 불러온다고 생각한다면 그게 당신이 편든 쪽이다. 이런 것들은 확률이 낮은 도박일 수 있다. 문제는 이를 지켜보는 사람들이 1%처럼 낮은 확률은 조정할 수도 없고 조정하지도 않는다는 점이다. 많은 사람들이 그냥 내가 사실이길 바라는 것이 명백한 사실이라고 믿어버린다. 그렇게 믿는 이유는 현실이 되었을 때 어마어마한 결과가 나올 수도 있기 때문이다. 투자는 매일 극단적 보상의 기회가 주어지는 몇 안 되는 분야 중 하나다. 사람들은 돌팔이 날씨 예보가는 믿지 않으면서도 돌팔이 금융가는 믿는다. 다음 주에 시장이 어떨지 정확히 예측한 데 따른 보상은 다음 주에 햇빛이 날지 비가 올지 예측한 데 대한 보상과는 차원이 다르기 때문이다. 2018년까지 10년 동안 적극적인 운용 전략을 펼친 뮤추얼 펀드의 85%가 벤치마크보다 낮은 성적을 냈다.
보통은 이처럼 낮은 성적을 내는 업계는 틈새 시장이며 사업을 지속하기 어려울 거라 생각한다. 그러나 실제로 이들 펀드에 투자된 금액은 거의 5조 달러에 이른다. 제2 워렌 버핏을 따라 투자할 수 있는 기회를 준다고 해보자. 사람들은 열렬한 믿음을 가질 테고 수백만 명이 평생 모은 돈을 쏟아부을 것이다. 아니면 버니 매도프를 떠올려보자. 뒤돌아보면 그의 폰지 사기는 너무나 뻔뻔한 것이었다. 그는 매번 똑같은 수익률을 보고했고 감사를 받는 회계사는 널리 알려지지 않은 곳이었으며 어떻게 그런 수익률을 냈는지 정보를 제대로 공개하지도 않았다. 그런데도 매도프는 전 세계에서 가장 박식한 투자자들에게서 수십억 달러를 모집했다. 그는 멋진 이야기를 들려줬고 사람들은 믿고 싶어 했다. 이것이 바로 실수의 여지에 대한 대비, 유연성, 경제적 독립성이 반드시 필요한 이유 중 하나다. 사실이길 바라는 것과 원하는 결과를 얻기 위해 사실이어야만 하는 것 사이의 간격이 크면 금융 분야의 매력적인 허구로 인해 피해자로 전락하지 않을 수 있다. 자, 여기까지입니다. 마지막에 굉장히 중요한 얘기가 나옵니다. 돈을 잃지 않기 위해서는 이런 어떤 매력적인 허구를 스토리화하는 이런 것에 넘어가지 않아야 되는데 사람들은 어떤 정보가 사실이기를 바라는 것과 그건 기대죠. 그리고 내가 원하는 결과를 얻어내기 위해서 허구와 진짜 사실 사이의 그 간격이 크면 클수록 손실을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사람들은 간절하면 정말 말도 안 되는 예전의 어떤 민간요법을 보면 지금의 의학 기술로는 경악을 하게 되는데 그때는 그거밖에 없었고 다른 치료법이 없었기 때문에 너무 간절하기 때문에 해보는 게 아니고 그냥 믿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만큼 이 돈을 잃지 않기 위해서는 내가 진짜 사실인 것과 내가 사실이기를 바라는 것, 그 사이의 간격을 줄이고 진짜 사실인 것을 잘 받아들이고 그 다음에 이 매력적인 허구에 속아 넘어가지 않도록 심사숙고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책 내용 도움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